리플과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바로 RLUSD인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거의 빼먹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XRP는 그럼 이제 쓸모가 없으니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얕은 지식으로 XRP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XRP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XRP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당장 다 파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뭐하러 투자하시는 건지 되려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보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되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가면서 비판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른 유튜버들처럼 번호를 남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멤버십 구독을 해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저 어려운 내용의 뉴스를 제 관점에서 해석하고 알기 쉽게 공유해드릴 뿐이에요. 조금 답답해서 쓴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XRP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플이 직접 우리가 글로벌 결제 문제를 모두 해결할 거다, 우리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XRP를 중심에 두고 많이 움직였던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스포트라이트를 지금은 XRP가 받고 있는 게 아닌 건 맞아요. 그 대신 리플이 만든 다른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심장, 즉 엔진 역할을 XRP가 하고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죠. 관련 법안도 최근에 통과되었고 트렌드를 리플도 따라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RLUSD가 XRP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럽의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각자 움직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얘네끼리는 어떻게 교환하냐? 유동성은 어떻게 풀어주냐? 환율은 누가 맞춰주냐?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XRP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JPYC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미국 기반의 RLUSD로 바꾸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JPYC에서 RLUSD로 그냥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첫 번째, 직접 거래상이라고 하는 페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거래소들은 JPYC에서 RLUSD로 바꿀 수 있는 마이너 조합은 잘 안 만듭니다. 이유는 둘 사이에 교환하려고 하는 수요가 거의 없고, 실제 사용자는 일본 또는 미국 각국의 로컬 사용자들이라 겹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래상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시장 메이커가 없고, 규제 이슈가 너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법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JPYC는 일본 엔화 기반이고 RLUSD는 미국 달러 기반입니다. 두 나라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한 거래상을 열면 각국 규제기관에 곧바로 보고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 JPYC에서 RLUSD로 직접 교환 경로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냐? 여기서 XRP가 들어갑니다. XRP는 JPYC에서 XRP, RLUSD에서 XRP, 이렇게 양쪽과 이미 거래상이 존재합니다. 거래량도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죠. 즉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JPYC에서 RLUSD 사이에 XRP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직거래는 못하니까 요 사이에서 XRP를 통해서 교차 환전을 하는 거예요. XRP 말고 다른 코인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중간 브릿지 역할로 이론상으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사용에선 XRP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송금 속도가 아주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안 들죠. 그리고 XRP 원장은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율 그리고 유동성 경로를 찾아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만 XRP는 그 뒤에서 자동으로 유동성을 조정하고 국가 간 환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XRP가 맡고 있는 실제 역할이에요.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연결과 환전이 중요한 시대에는 XRP 같은 자산이 필수인 거죠. 리플은 XRP를 지금도 전략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는 XRP를 생태계 운영과 안정화에 쓸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RP를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시장에 공급하거나 유동성 풀을 만들거나 기관용 결제 과정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즉 전략 준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 현금을 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하면서 전체 시스템 안정성까지 같이 챙기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고 해서 XRP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시스템이 더 복잡해질수록 중간에서 연결해줄 자산이 필요해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XRP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나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XRP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 중 하나가 유럽 스테이블 코인 유로피입니다. 이 코인은 유로화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중요한 건 이걸 XRP 원장에서 발행했다는 점이에요.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그 네트워크로 XRP 원장을 사용했다는 건 기술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플이 직접 만든 RLUS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RLUSD가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걸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XRP 원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속을 까보면 여전히 XRP 기술이 중심에 깔려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XRP가 이미 시스템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 수 있냐겠죠. 지금은 몇 개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일부 시스템에서 XRP가 쓰이고 있지만 이게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관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국가 간 결제에 자동으로 붙는 표준 자산처럼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각 국가에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자기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텐데 이게 서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못하면 결국 그 나라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서로 연결하려는 수요가 생기면 그때마다 환율 문제나 유동성 문제, 거래 경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처리해주는 중간 자산이 필요하고 기관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XRP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XRP를 쓰는 구조가 일부에서만 보이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 단위로 채택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엔 송금이라는 개념이 사람 대 사람 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기관 시스템끼리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돌리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자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쓰기 좋은 자산이 XRP인 거죠. 그 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XRP가 내부 자산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XRP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자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시스템 안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면 이걸 연결해주는 자산이 더 필요해지겠죠. 그때 XRP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구조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자산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내용을 안내해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전해드려야 하는 소식들도 편집 시간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두었고 리플에 대한 소식은 물론 그 외에도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과 흐름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거시경제도 안 좋고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도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